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관련 약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을버스 조합에서 환승 탈퇴에 대해서 선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식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서비스 개선안 실무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실무 협의 추진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결렬이 되고 마을버스 조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그다음에 제8조 3항 이런 것들에 따르면은 마을버스 조합의 독자적인 환승 탈퇴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각종 행정권 발동이라든가 대체 수단 투입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협의 내용을 이제 제가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잠깐 요 10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7차례 걸쳐서 협의한 내용은 핵심이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운행계통 확립, 두 번째가 지원 방식 합리적 개선, 그러니까 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 투명성 확보.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핵심 그런 요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운행계통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마을버스 운행계통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 여러분들도 이제 마을버스 오랫동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배차 간격 최소한 법적으로는 25분 이내여야 되는데 그 이상 기다려 본 적이 아마 충분히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저희가 고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치냐? 운전자 수라든가 아니면은 그 휴게 시간, 배차 간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운행계통을 확립을 하겠다. 지금 조금 이제 흐트러져 있는 운행계통을 제대로 확립하겠다. 이거는 뭐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저희들은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지원 방식 합리적 개선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운행 대수라고 해서 실제로 운행하는 대수가 있고 이제 등록 대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 대수는 이제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그런 차량도 이제 이 산식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회계 투명성이 약간 그 저희 지침에 안 맞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고치겠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쭉 해 왔고요. 이런 논의라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협의를 했는데 이제 결렬이 된 상황입니다. 다시 좀 후에 좀 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환승 탈퇴 선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실무 협의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제안을 했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운행계통이라든가 산정 방식, 그다음에 회계 지침 그 표준 지침 지키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조합에서 그 개선안에 대해서 동의할 시 저희들은 25년도 보조금을 즉시 상향하겠다. 물론 예산 범위 내입니다. 지금 이제 그 비용이 뭐 48만 6천 원. 그러니까 이제 한 대당 48만 6천 원이란 비용을 저희가 이제 용역을 산정해서 그런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최대 한도는 23억까지 지원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합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돈이 없어서 굉장히 뭐 실제로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서비스 개선을 동의할 시 25년도 보조금 특히 상향하겠다. 그래서 얼마까지 상향을 해주냐? 49만 9천 원과 한도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운행계통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추가 운행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비스 개선을 하려면은 당연히 운행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26년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거 한번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1월 1일부터 1월 3일,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운행계통 3개월 시범 운행 후 재조정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합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조합 의견의 일부를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업계 경영안 토론에 따라 3개월분 내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그 예산 갖고 기사도 채용하고 뭐 운행률도 높여라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사 부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실 기사가 늘긴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한 200명 가까이 199명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니 저희들이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운수종사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한 사항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 상황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온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서비스 정상화,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행계통 개선안 확정 시행을 전제로 이런 서비스 개선이 되면은 충분히 그에 뒤따르는 예산은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행계통 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첫차, 막차 시간 미준수 등 그다음에 이제 배차 간격, 그다음에 정시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뭐 일반 업체 제재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분명히 환승 탈퇴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얻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승 탈퇴 강행 시 저희들은 여객법상 영업정지 처분 및 지원을 중단할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유사시에는 대체 운행 수단 확보, 임시시내버스 팀 노선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들 전체적인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버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이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수는 140개, 노선 수는 252개, 운전직 3,000명, 차량 수는 1,600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운행 대수는 1,359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이제 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까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승객 수는 지금 최근 저기 06번 보시면은 승객 수는 이제 30만 명에서 지금 30만 명 그 조금 줄은 거의 19년과 비슷한 상황. 물론 코로나 때보다는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아직 19년까지는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정 지원 기준이라는 것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 대당 비용입니다. 하루에 버스가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걸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타낸 게 19년에는 45만 7천 원이었고 24년은 이게 48만 6천 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당 비용이 48만 6천 원이다라고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거고요. 그래서 이 비용에 그러니까 이제 대당 48만 6천 원을 벌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10만 원 버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0만 원 버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의 차액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주되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한도를 정해서 23만 원까지만 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원금은 이제 추진 배경인데요. 지금 약 220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운송 수입도 19년 대비 약 46억 원 정도 지금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운수 종사자도 보시다시피 19년만큼 회복이 안 됐지만 코로나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때보다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비스랑 바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선별로 이제 한 개 노선별로 옛날에는 128회였습니다. 19년도에. 근데 지금은 97회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노선별 인가 횟수는 97회로 이제 다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고 이를 개선해야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라는 저희들은 이제 강한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재정 지원을 확대 요구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은 물론 이게 제대로 서비스가 개선되면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은 서비스가 개선되고 운행률이 늘어나서 실제로 비용이 증가해야 저희들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이제 서비스 개선도 안 하고 운행률도 증가가 안 되는데 예산 증가한다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있을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TF를 운영을 했었고요. 한 2달 정도에 거쳐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세 단계, 핵심이 세 단계입니다. 운행 개통, 뭐 배차 경쟁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지원 산식 합리화하고 이제 회계 투명성 고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운행 개통 관련해서 문제점이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운행 개통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정상화가 돼 있지 않아서 이런 시스템 개선을 이제 합리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인가 운행 시간과 실 운행 시간이 뭐 괴리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행 횟수가 좀 과저 산정된다든가 어떨 때는 일부는 아주 과대 산정된 데도 있고 어쨌든 지금 운행 개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고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안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도 아까 법적 배차 간격 25분입니다. 그래서 승객이 많은 데는 한 배차 간격 10분, 뭐 더 많으면 5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배차 간격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행 횟수도 이제 운수사가 좀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많고 복잡할 때 출퇴근 시간에 사실 버스를 더 많이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보면은 이제 약간 운행 횟수라는 인가 횟수라는 이제 자치구에서 해주는 인가 횟수라는 게 정해져 있어. 그거를 막 맞추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말에 더 운행 횟수를 많이 하는데 약간 이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적정 운행 계통을 산출을 했습니다. 아까 2달 동안 저희가 TF를 구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무조건 많이 뛰는 이런 걸 산정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등록 대수라든가 운행 시간, 그다음에 뭐 휴게 시간, 배차 간격,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행 계통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쭉 거쳐가지고요. 운행 계통을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합에서는 무슨 100%다 뛰어야 되는지 알고 조금 이제 오해도 있는데 저희들 그 오해를 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서비스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운행 계통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했다. 그래서 요 계통 갖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지원도 사실 핵심은 진짜 적자인 업체는 당연히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저희들 그게 기본 틀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수익을 얻고 있는 업체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대로 된 적자 업체를 지원해 주겠다 이제 그런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수익금이 재정 전액보다 적은 업체 대상 아까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8만 6천 원 비용이 있고 비용이 모자라는 수익금이 그 비용보다 적을 때 이런 업체를 최대 한도 23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요 얘기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액이 412억, 그래서 월평 한 34억 정도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작년보다 한 50억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50억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조금 이제 더 달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산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등록 대수입니다. 운행 대수 차이가 다르죠. 등록 대수에는 뭐가 들으면 실제로 등록 대수가 있는데 일부 차량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등록 대수 그것까지 지금 산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클수록 수입은 줄어드는 거죠. 이제 비용은 정해져 있고 수입이 줄어들면 이제 받아가는 거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운행 대수 개선을 했고 기존에는 이제 그 마을버스에서는 실제로 이제 운행 대수를 뭐 좀 더 많이 돌려서 등록 대수 총액에 뭐 맞추려고 그런 노력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이 봐서는 운행 대수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아까 이제 등록 대수만 갈 거는 실제 저희는 운행 대수로 현행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 아까 이제 등록 대수가 만약에 10대인데 운행 대수는 8대입니다. 그럼 8대가 나머지 2대만큼 1점 대당 그러니까 뭐 10대든 13번 1.3까지 인정해서 그 10대 운행 횟수를 이제 이제 인정해 줬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뭐
차를 세워줄 수도 있고 실제로 기사들은 좀 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3배를 인정해 줬는 기존에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기사가 적으니까 더 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지났고 기사도 지금 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거를 1.3배가 아니라 1.0으로 이제 제대로 정상화하겠다. 정상화하는데 다만 저희들 그래도 차가 고장 나거나 뭐 수리하거나 이럴 때 그때는 고장난 차를 다른 차들이 조금 이제 그 부속분을 뛸 수 있게 1.2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게 저희 지금 안입니다. 어쨌든 적자 심화 업체는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적자가 심한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 한 11개에서 140개 중에서 11개에서 특히 일부죠. 그리고 저희가 운송 비용 대비 인건비나 뭐 연료비 현황을 저희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내버스는 이제 79%인데 타협비까지 아마 82%, 정시승비 한 82% 이상 되는 거고요. 실제로 마을버스는 뭐 인건비 연료비가 54%, 뭐 타협이 해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산정한 산식이나 개선 방안이 아주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이랑은 지금 이제 조합이 너무 독자적으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승탈퇴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조합이랑 더 협의하기 위해서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 운행계통, 배차 간격이나 정시성이라든가 첫차 막차 시간 이런 것들은 8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운수자 마을버스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해서 지금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기준 상향 논의 이게 이제 운행계통이 정리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물론 예산이 좀 더 들겠죠. 차를 더 띄고 기사들 더 채용이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필요하다면은 재정 지원 기준 상향 논의도 저희가 뭐 9월 10월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한 대당 비용 48만 6천 원 비용 그거를 이제 용역을 2년마다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그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결정이 되면은 이 용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버스에서 합의만 된다면은 그들이 앞으로 뭐 운행을 늘리고 기사수 채용하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운송 원가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되면은 내년 1월부터 변경된 지원 산식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대국민 시민분들의 그 서비스를 높일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약식 보고를 드렸고요, 브리핑을 했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 양일혁 기자님. 그 이제 저희들이 그 합의한 그 이제 2004년도 그 합의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승 손실에 대한 그 지원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적자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리고 적자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겠다라는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 마을버스가 뭐 사각지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적어서 운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 업체를 제대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협약 내용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님. 마이크. 입니다. 뭐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년에 지원 예산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제 9월 중순 넘어가면서 예산 편성도 좀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 건데 얼마 정도 올해보다 늘어날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으신지. 그 뭐 예산 편성을 제가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다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12월까지 그 이제 비용에 대한 그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이 첫 번째는 일단 운행률에 대해서 이제 조합이랑 합의가 돼서 운행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버스를 자주 돌릴 건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제 산정이 그 비용이 얼마가 된다 산정이 되면은 그 용역 그 산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그들이 서비스를 증진시킨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대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12월 달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서비스 개선만 늘어난다면은 혹시 부족한 돈이 있다면은 저희가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여쭤본 이유가 12월 달에 용역이 나오는데 예산은 실제적으로 그 전에 결정을 지원할 거를 잡아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우선 먼저 쓰고 있다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지금 뭐 결과가 만약에 바로 나오면 괜찮아요. 지금은 한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SBS 윤나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SBS 윤나라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한 거는 여기 보니까 여객 자동차법이라고 다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말씀하시는 거죠? 여객 자동차법입니다. 여객 자동차법. 그다음에 예, 예. 그리고 그 법적 조치라고 이제 저기 개선 명령, 사업 정지, 과징금 부과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 어저께 마을버스 조합에서 밝힌 거는 140개 회사가 다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다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이런 법적인 조치도 140개 회사에 다 동시에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희들은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지 않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합의를 보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실제로 지금 뭐 140개 업체가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마을버스 조합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 담당 팀장이나 뭐 이렇게 직원한테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우리는 뭐 찬성하지 않다 이런 내용도 좀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 박병국 기자님. 그 환승 탈퇴가 이제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조합도 이게 위법 사항인지 알고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조합 입장은 어떤지. 예. 조합 입장은 제가 뭐 그 조합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일단은 그 일방적 탈퇴가 일단 그 합의서 위반이기 때문에 뭐 서울시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독자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렸고 조합에서는 아마 위법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저희가 법률 자문을 얻었습니다. 저희 법률 자문 얻은 결과로는 일방적인 그 탈퇴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뭐 제 3회 그 법률 자문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해요. 어쨌든 분명하게 저희가 법률 자문을 세 군데 얻었는데 세 군데 다 안 된다, 어렵다라는. 운수사업법에 보면 요금 변경 사안은 이제 그냥 임의로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에 신고하고 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지 이 효력이 발휘가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환승을 탈퇴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A라는 시민이 마을버스 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은 지금은 1,500원 뭐 이렇게 내잖아요. 한 번 요금을 내잖아요. 근데 환승 탈퇴하는 순간에 이것은 마을버스 요금 1,200원에 다시 버스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을 다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금이 변경되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운수사업법상 요금 변경에 해당돼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하고 시민들 생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마을버스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외견상 주장하는 걸로 봐서는 합법이다. 이거는 시하고 상관없이 2004년에 합의가 된 것을 파기하면 되는 거고 그 파기 절차를 자기들은 밟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뭐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구성원들 간의 총회를 거쳐가지고서 거기도 되게 중요한 결정이니까 아마 총회를 거쳐야지 그 공식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거쳐서 공식적으로 그 절차를 밟으시면 저희도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서울시에서 뭐 이제 좀 뭐 조합 쪽이랑 이제 협의 날짜가 정해진 게 있다거나 그 프로세스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제 환승 탈퇴하겠다는 공문은 전에도 한번 왔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왔는데 이제 그 이사장 정권으로 온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40개 업체가 다 일일이 다 서명을 한 건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의 프로세스는 아직까지는 지금 사실 뭐 저희들이 이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까지는 협의를 지속했었고요. 지금은 잠깐 협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협의가 중단되고 기자 설명회를 통해서 환승 탈퇴를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원만하게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JTBC 임지은 기자님. JTBC 임지은 기자인데요. 그 서울시가 따로 그 감사 업체에 대해서 이제 회계 감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배임 정황이 발견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상 징후를 발견을 했고요. 그게 이제 배임인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문제점이 몇 개 발견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뉴스원 이비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이비슬입니다. 얼마 전에 TF를 통해서 이 회계 부정이나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2달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하지 않으셨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하시게 된 그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 하나 하고요. 혹시 140개 업체 중에 지금 적자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몇 개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은 아까도 추진 배경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 지원액이 이제 한 50억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 지원도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예산을 증액을 요구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 배차 간격이 길다, 마을버스 가는 이런 그런 민원도 좀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운행 계통도 한번 저희들이 뜯어봤고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정 기준도 저희 다 전체적으로 이제 뜯어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사실 개선 명령 이런 것들 그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게 많이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그런 배경 속에서 이걸 좀 제대로 정립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지금 적자업체는 진짜 명목상 지금 이제 한 140개 업체 중에서 한 40개 가까이 37개에서 한 40개 업체는 저희들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비용과 수입이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 해주고 나머지 한 99개 업체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는 뭐 지원을 받아서 좀 흑자를 내는 데도 있고 아예 지원을 받아도 이제 그 비용을 못 맞추는 데도 일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하면서 그 비용을 못 맞추는 그런 적자 업체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를 도입을 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건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뭐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2023년 시의회 때 지금 이제 말버스 이사장이께서 그 이제 그 의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중공이 이제 참여할 생각이 있냐 했더니만 마을버스는 중공이 이제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덧붙이면 사실은 저희가 환승 탈퇴에 대해서 법률 검토 마친 거는 올해 중반이에요. 25년 6월 달에 이미 환승 탈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건 저희는 알았는데 그동안 그것을 따로 얘기하고 발표하지는 않았던 것이 조합하고 마을버스 조합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뭐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자극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테이블에 앉았는데 오늘 뭐 여기 이렇게 자리를 굳이 만든 건 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이 보도가 되고
언론이나 인터뷰 인터넷 같은 데서도 그런 반향이 좀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겠다. 환승 탈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환승 탈퇴가 법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맞을 것 같아서 그동안 저희가 발표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발표하게 된 거고요. 우리 시 입장은 하여튼 최대한 그 마을버스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면 보조금을 주는 거는 사실 안 돼요.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데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기다린다는 거는 사실은 공공성은 거의 포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마을버스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시민들이 거기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그동안 챙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참에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필요하다 그러면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데 부족한 돈이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가 들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충해서 결국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참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 기본 입장입니다.